무브 오브젝트 예제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커버 형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에디트에 무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기능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 또는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무브 오브젝트 기능이고요. 이 첫 번째 스텝에서 보면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라고 나오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스텝에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이 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객체를 이동하거나 또는 복사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션이 들어있어요. 디스턴스에서부터 델타 x, y, z까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객체를 이동 또는 복사하겠느냐 라는 거를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 스텝 리절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무브 오리지널과 카피 오리지널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라디오 버튼이 여기에 있는데, 무브 오리지널 하게 되면 원본이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원본이 이동되는 거고, 카피 오리지널 하게 되면 얘는 복사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작업, 이동할 건지 복사할 건지는 여기에서 정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난 복사하겠다, 그럼 카피 오리지널로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리절트 부분에서 레이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레이어 옵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얘를 이동하거나 또는 카피할 때, 그러니까 복사할 때 레이어를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 지금 as specified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 거는 여기에 보면은 오리지널, 워크, as specified 해가지고 세 개가 있죠. 오리지널인 경우에는 그냥 이 원본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로 그냥 이동해요. 자, 얘가 1번 레이어에 속해 있다, 1번 레이어다, 그러면 그냥 이동한 객체 또는 카피가 된 객체도 1번 레이어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워크로 해놓게 되면 이거는 워크 레이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워크 레이어. 워크 레이어가 뭔지는 우리가 레이어 세팅에서 설명드렸죠. 예. 워크로 해놓으면 얘가 이동하거나 또는 복사됐을 때 워크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객체가 워크 레이어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 as specified 하게 되면은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201번으로 되어 있는데, 201번 레이어에다가 이를 속하게 하겠다, 201번 레이어로 보내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얘를 카피할 건데, 카피가 된 결과물은 257번에 보내겠다 이러면 이제 걔가 257번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안 들어가죠. 레이어는 몇 번까지 있어요? 256번까지 있죠. 257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200번이다 그러면 이 카피가 된 객체는 200번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number of non-associative copies라고 되어 있는데, 카피할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피할 개수. 한 개 카피하겠다 그러면 1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자, 두 개를 카피해야 된다 그럼 2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일단 1로 맞춰놓고, 그래서 옵션은 이 레이어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인 경우에는 non associative copy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move original일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면 non associativ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move 오브젝트에서 카피한 결과물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NX를 배워보면서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죠? 연관성. 라인 배울 때도 그때 했었죠. 그죠? 여기에 커브의 라인, 아크를 할 때도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원본이 수정이 되면, 그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얘를 가지고 카피를 했는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했는데 이 원본이 수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사본도 같이 수정이 되는 게 그게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move 오브젝트로 카피한 객체는 원본과의 연관성이 없어요. 즉 어떤 파라메타가 없다는 얘기죠. 형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디스턴스 해가지고 모션을 디스턴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카피할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해보죠. 여기 벡터 컨스트럭터에서 Y 방향이라고 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디스턴스라고 나오죠. 그죠? 모션이 디스턴스일 때 모션이 이 디스턴스일 때 밑에 보면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Y축 방향으로 100mm 가서 얘가 카피가 되겠죠. 얘가 하나 더 카피가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이어 옵션에서는 오리지널로 맞춰두죠. 자, 그 다음에 OK를 해보겠습니다. 자, OK 해보세요. 자, OK 하게 되면은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에 언파라메타 바디가 이 피처로 등록이 되죠. 언파라메타 바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파라메타 바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없다는 얘기예요. 파라메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 형상은 모델링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파라메타를 편집을 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기능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move 오브젝트로 카피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원본과의 연관성이 없고 그리고 파라메타도 없어요. 언파라메타 바디로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디스턴스를 들어가 보죠. 여기를 삭제를 하고요. 이 카피한 객체를 삭제하고 다시 move 오브젝트로 가서 이 객체를 똑같은 걸 선택을 하고요. 여기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 모션에서 똑같이 디스턴스를 해볼게요. 그리고 카피할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Y축이고 자, 디스턴스를 이번에는 200mm라고 해볼게요. 200mm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200mm가 거리가 이동돼서 얘가 카피가 되는 거죠. 이게 카피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디스턴스 앵글 디비전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새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죠. 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입력된 값을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1이면 그냥 이 값 그대로 가요. 200으로 갑니다. 200으로 가는데 여기 2라고 입력하면 자, 2등분 돼요. 100mm가 됐겠죠. 자, 4라고 하면은 4등분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리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판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총 길이를 500이라고 입력을 하고 내가 얘를 5개를 만들 건데 5등분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죠? 이 500이라고 하는 길이 안에 5개를 만드는데 얘를 5등분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앵글을 볼까요? 자, 앵글이라고 하는 이 모션은, 자, 지금 보면 트랜스레이터가 아니고 디스턴스나 앵글인 경우에 인스턴스 지오메트리에 있는 로테이트와 트랜스레이터하고 비슷하죠.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앵글을 보면은, 앵글은 뭐예요? 회전이죠. 회전.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회전축과, 그죠? 최소 회전축과, 그 다음에 각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회전 중심점도 필요하네요. 중심점. 회전 중심점, 그리고 각도를 입력해 가지고 얘를 이동하거나 카피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각도를 입력하기 전에 축을 여기 Z축이라고 해볼까요? Z축을 찍어 볼게요. 자, 그럼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데, 회전 중심점을 뭐 X로 100mm 간 지점에서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Z축으로 이렇게 회전하는데 중심점이 이 절대좌표에서 X로 100mm 만큼 간 이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회전하는데, 자, 90도, 각도가 90도다. 90도고 카피를 하겠다. 얘를, 자, 90도고 카피를 하겠다. 카피하는데 카피할 개수는 두 개다. 그러면 90도씩 두 개가 카피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비전이 있잖아요. 이 디비전스에서 얘를 3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 3등분이 되겠죠. 이 90도가. 자, 그냥 1로 하면은 90도씩 이렇게 회전하면서 카피를 하게 되겠죠.